구사구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여름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허리 통증이 좀 크게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휴가철 물놀이나 장거리 운전하시고 에어컨 바람, 찬바람 쐬면은 또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게 되면 허리 통증 느끼기 쉽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허리 통증 중에 하나인 척추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위해서 메트로 적추병원 조철민 원장님 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휴가는? 휴가 갈 거예요. 가세요. 제가 말리는 거 아닙니다, 원장님. 네, 여름 끝나면 갈 거예요. 네, 네. 다들 가을이나 겨울에 가신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이번에 6월 달이 너무 힘들어서. 6월 달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자, 우선 척추 협착증이라는 게 어떤 질병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협착증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척추 신경의 정상적인 흐름이 방해를 받아서 신경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쉽게 얘기를 하자면 고속도로에 병목 현상이 생겨서 차량 소통이 원활히 안 되는 거. 그래서 신경 소통이 원활히 잘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의 공간이 그 간격이 그 높이가 낮아져서 디스크가 닳아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협착증은 비교적 디스크 병보다는 좀 천천히 생겨요.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아니고 안 좋은 자세나 나쁜 생활 습관, 근육의 잘못된 사용, 잦은 외상 등으로 생긴 척추뼈나 디스크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때 해결되지 아니하고 계속 꾸준히 누적되어 쌓여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게 된다면 디스크 자체 내에 뼈에도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말랑말랑했던 디스크가 딱딱하게 변하게 되고요. 그 높이도 이제 찌그러지게 되고 주변에 있는 뼈나 인대도 두터워지게 되어서 결국은 신경을 이렇게 막 쪼아붙이게 돼요. 그 신경 흐름이 방해를 받아서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척추의 퇴행성 변화하고는 좀 다른 거죠, 원장님? 척추의 퇴행성 변화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퇴행성 변화를 이제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퇴행성 변화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자면 탈수 현상입니다. 탈수 현상. 피부에 여자분들 이렇게 물기가 좀 많이 빠져나가면 피부가 톤이 안 좋으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디스크도 태어날 때는 약 92%가 물이거든요. 90% 이상이 물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물기가 빠져나가서 이제 어린이 되게 되는데 그 정도가 좀 더 과하게 되어서 옆에 안 좋은 자세라든지 자꾸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게 된다면 디스크 내에 들어있는 물기가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요.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차 디스크의 원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이런 탈수 현상 자체가 이제 퇴행성 변화예요.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도 사실은 물기가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빠져나가게 되면 더 딱딱해지고 딱딱하다는 얘기 자체는 그 자체가 기능을 많이 잃어버린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뼈도 삐쭉삐쭉하게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 삐쭉삐쭉하게 자라는 그 가시 같은 것을 가시극자로 써서 골극 현상이다 부르는데 그래 삐쭉삐쭉 나와 있는 그 뼈 자체가 신경을 또 찌르거나 누르게 돼요. 건드리게 되는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협착증이다, 퇴행성 변화다 비슷한 용어로 써도 됩니다. 그럼 증상들은 좀 비슷하게 보이나요? 네,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라서 상당히 오랜 세월을 두고 차근차근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오다 보니까 우리 몸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성 통증이라는 것은 환자분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참았을까 어서들 놀라지만 자기는 자꾸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누적이 되어 오니까 견디는 힘도 커지게 돼요. 그 증상 자체는 이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하는 것은 비슷하거든요. 어떤 병이든지 간에. 근데 협착증가 조금 더 특별한 게 있어요. 환자가 이제 걷는 걸 보게 되면 조금만 걸어도 좀 앉고 싶은 그런 이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빨리 신경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길을 가더라도 자꾸 쉬었다 가시려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경학적 파행이다 이래 부르거든요. 바로 쫙 한 번에 못 가고 자꾸 이렇게 쉬었다가 가는 걸 파행이라 그러고 그다음에는 이제 환자분들께서
몸을 이렇게 한 자세에서 다른 자세로 몸 모양을 바꿀 때 좀 어려워하세요. 네. 그걸 쉽게 풀면 앉아 있다가 한참 앉아서 뭐 있다가 선다든지 네. 특히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땅바닥에 앉아 계시다가 다 맞추고 벌떡 못 일어나세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네. 협착증이고 또 빨리 걸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상체가 먼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다리가 좀 늦게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많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엉덩이 우리 몸이 제일 큰 근육이 엉덩이 근육인데 엉덩이가 좀 이렇게 꺼진다 그러죠. 이렇게 살이 좀 빠지게 되고 허벅지가 가늘어지게 되고 그렇게 변해요. 네. 이런 증상들을 뭐 나이가 들면서 다들 좀 겪는 증상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메트로 적추병원의 조천희 원장과 함께 척추 협착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15분 교통정보 전에 듣고요. 계속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0시 정도에 그 안락교차로에서 금사교차로 방면으로 명장 조양맨션 앞 1차로에 승용차 화물차 간 추돌 사고 있었다고요. 이남수 통신원께서 제보를 보내주셨는데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부산 경남본부로 가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유경 리포터. 네, 현재 남해고속도로 본선 순천 방향 속도 줄입니다. 창원 분기점에서 창원 1터널까지 6km 지체되고요. 더가 산인이나 진주 일대로는 흐름 좋습니다. 반대 진주에서 부산 가는 길 전 구간 원활하고요. 남해제 이지선 낙동대교에서 가락을 지난 eng정닫기에 소통 잘 되고 있는데요. 반대 장유에서 서부산 쪽으로도 소통 원활합니다. 중앙고속도로 삼락에서 대동 가는 길 원활하게 지나고요.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으로도 밀양이나 청도 지나는데 소통 상태 좋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양산과 김해 분기점 구간 양방향으로 원활한데요. 경부고속도로는 경주 쪽으로 양산 분기점 일대 2km 정체입니다. 울산고속도로도 언양 쪽으로 이동량 많아졌는데요. 언양 분기점 이전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949 건강클리닉 메트로 적추병원의 조천미 원장님 모시고요.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상과 치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클리닉 퀴즈 한번 출제 좀 해주세요.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척추 협착증 증상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 네. 맞으면 O,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X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반드시 절대 이런 말들을 기필코. 네, 맞습니다. 샵 0949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로 OX 결정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퀴즈와 관련된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원장님? 네, 사실 이제 척추 수술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척추 수술하는 의사들에 있어서 협착증 수술이 꽃이에요. 왜 꽃이냐면 60년 동안 이제 안 바뀐 수술도 있고 자꾸 그걸 바꾸어 나가려고 하고요. 협착증은 이제 노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환자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아직까지도 많이 연구해야 될 분야들이 많이 있고 거기 관련된 뭐 기구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척추 수술에 있어서도 꽃은 협착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가급적이면 큰 수술을 안 하려고 하고 아예 수술을 좀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방향을 잡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네, 그렇죠? 뭐 도저히 못 참고 뭐 해야죠. 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적인 통증이 오거나 아니면 뭐 마비가 와서 이제 잘 걷는 게 힘드시다거나 밤에 잠을 못 잔다거나 한쪽 다리와 저 반대편 다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위축이 된다든지 뭐 그렇다든지 아니면 발목에 힘이 뭐 점점 빠져가서 일상생활이나 뭐 가사일 아니면 노동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경우 늦어요. 그렇게 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런 느낌이 오게 된다면 이제 뭐 정이 안 되면 수술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미리미리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제 허리 수술하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수술이 간단하게 진행이 될 수는 있는 겁니까?
협착증 수술은 간단한 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협착증 수술이라 왜 간단한 게 없냐면 일단 진단이 안 간단하거든요. 되게 연세가 이제 드신 분들이라서 네. 예를 들어서 뭐 10대, 20대, 30대까지도 이제 뭐 갑자기 뭐 꼼짝 못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네네. 뭐 땀 뻘뻘 흘리면서 뭐 이렇게 와도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이제 그냥 웃고 있거든요. 네. 검사를 해보면 기껏해야 뭐 한 군데 혹은 두 군데 정도 네.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요. 아. 확실한 병소가 있어서 네. 확실하게 수술하든지 안 네. 하든 결정을 딱 지을 수가 있는데 네. 협착증 환자분들은 되게 이제 50대 중후반 넘어가서 이제 오시기 때문에 네. 네. 이미 뭐 인생에서도 좀 이렇게 연륜이 있으시고. 연륜이 있으신 분이고 네. 통증을 견디는 방법, 내 아. 나름대로의 노하우 뭐 이런 것도 많으세요. 아, 그렇군요. 어지간해서 안 오시는데 오시는 경우라면 굉장히 아픈 경우가 네, 검사를 해보면 또 헷갈려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쫙 다 있고 과연 무엇이 이 환자분한테 가장 고통스러운 병소인지 네. 그것 자체를 찾아내기 힘들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뭐 아주 면밀하게 이제 신경학적 진찰을 하게 되죠. 네. 왼쪽이 아프세요? 오른쪽이 아프세요? 어느 부위가 아프신지 여러 번 물어보게 되고 네. 만져보게 되고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환자분에서 충분히 이제 얻을 만큼 얻은 그 신경학적 진찰 소견과 네. 사진과 그걸 같이 맞춰보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의사의 의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 세 개가 딱 맞으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네. 하나라도 삐끗한다면 치료가 이제 방향이 좀 틀어져서 네. 잘못 맞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유, 그러면은 하여튼 아무튼 예, 수술까지 가기 전에 빨리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게 예,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 가장 보편적인 협착증 수술로는 어떤 게 있나요, 원장님? 네, 뭐 가장 평범한 수술은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교통 흐름이 딱 병목 현상이 있는 것처럼 네, 네. 신경의 병목 현상이 있는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요. 네. 그게 뭐 이 부위다 딱 결정이 되어진다면 그걸 이제 뭐 8차선이 2차선으로 주는 것 같으면 다시 이제 복원시켜 주는 거죠. 네. 흐름이 쫄려 있는 부분은 이렇게 펴주는 건데 네. 대개는 이제 미세 현미경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 네. 현미경을 이제 들어봐야 될 이유가 네. 아주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직들이 딱딱해져 있고 변성이 많이 되어 있고 네. 인대만 하더라도 뭐 뼈처럼 아주 딱딱한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척추뼈가 좀 이렇게 내려앉아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협박 구조하고 많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현미경을 이제 보고 이제 그 현미경도 이제 뭐 거의 머리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정밀한 현미경을 보고 요즘 네. 수술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상처를 좀 적게 내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피도 좀 안 흘려야 되고요. 해당 부위는 조그마한 부위인데 네. 실제로는 이제 뭐 옛날에는 크게 뭐 우리가 뭐 상처도 내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가급적이면은 병소 부위를 아주 단순화해서 네, 그 부위만 이렇게 현미경으로 딱 해결을 시켜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아주 심한 협착증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요? 엑스레이만 봐도 딱 알 수 있고 환자분이 들어오시는 것보다 알아요. 모습만 봐도 알 네. 수 있는. 일단 보행 자체가 네. 반듯하게 걷지를 못하시거든요. 네, 네. 그게 딱 보면 이제 척추가 좀 틀어져가 있고요. 네. 중간에 있는 이제 뭐 바클이라 그러죠. 예. 혁대의 중심이 좀 틀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 앉아 계실 때도 한쪽으로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만 딱 찍어봐도 뼈가 뒤틀려 있는데 네, 네. 뒤틀려 있다는 생각을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측만증이라 생각이 쉬운데 네. 그런 거 개념이 틀려요. 아, 단순히 좌우로만 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좌우로도 틀어져 있고 앞뒤로도 아. 굽어져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돌아져가 있어요. 아, 척추 자체가요? 네, 뼈 자체가 좀 돌려져 있고 네. 틀어져 있고 굽어져 있으니까 과연 이것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는 것은 그건 이제 의사의 이상이고 네. 또 이렇게 해서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한테 반듯하게 맞춰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네, 네. 실제로 환자분의 생각은 허리 아프고 한 것은 뭐 수십 년 겪어왔으니까 그건 견딜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든 걷게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환자분의 건강 상태, 네. 현재 자기의 이제 나이에 알맞은 건강 상태, 소위 수술을 감내할 만한 기본적인 체력이 되는지, 체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하고 네. 체력이 된다 하더라도 뼈의 상태가 골다공증이 없이 맞아요. 괜찮은지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벽에 못을 하나 쳐서 뭐 거울을 하나 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네, 네.
이게 뭐 좀 튼튼해야지 거울을 그렇죠. 달지. 그렇죠. 못이 들어가서 그렇죠. 견뎌야지만 거울을 달지. 스티로폼 같은데 탁 하기는 모습 바뀌는 그렇죠. 쉬운데 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환자분에 대한 요소들도 이제 같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 네. 경우라면 뭐 큰 수술이라면 뭐 등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서 하는 수술도 있고 네. 동시에 이제 배를 열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은 협착증 수술이 가장 큰 수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원장님 끝으로 네. 이런 수술, 대수술을 하기 전까지 네. 좀 척추를 좀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예방법, 운동 이런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네, 주시면 우선 생활에서 시간인데. 찾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뭐 대개는 이제 뭐 그렇게 이미 협착증이 진행되신 분의 이제 자녀들한테 네. 이제 특히 얘기를 하고 싶은 네, 얘기인데 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뭐 똑바로 앉아서 공부해라, 뭐 밥 먹을 때 TV 보지 마라, 뭐 폰 보지 마라 하면서 정작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척추는 뭐 후천적인 영향이 상당히 커요. 네. 물론 선천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 집안의 분위기, 뭐 TV를 보는 자세,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떻게 이제 생활하시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허리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중년은 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게 척추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항상 늦은 건 아니니까 네, 네.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제발 누워서 TV 보지 마시고 제발 누워서 소파에 누워 계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엎드려서 폰하지 마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라도 잘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라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척추 협착증 증상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다. 이게 OX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 네. 정답은요? 아, 당연히 X죠. X죠. 네.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식사권 받으실 분 어느 분께 드릴까요? 7797님이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댁으로 식사권 우송을 해드리니까 갑자기 제가 네 우송을 해드리니까 기다리시면 충분히 도착을 합니다.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메트로 적추병원의 조춘미 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을 아십니까? 하인리히 법칙은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한 하나의 통계적 법칙으로 산업재해로 중상자가 1명 발생하면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 1대 29대 300 법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큰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에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를 보내므로